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정읍시가 건립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이 1년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지 않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물을 모두 빼낸 건데요.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완주의 역참문화전시관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건립된 정읍 농경문화체험교육관입니다. 전통 농기구가 있어야 될 전시 공간은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지난해 전시 공간의 유물을 시립박물관으로 옮기면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은 1년 넘게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20억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제 역할을 못하다가 허망하게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네, 거기는 이제 없어 해관식으로. 그럼 언제 옮겨온 거죠? 작년에. 전시돼 있던 전통생활용품과 농기구 등은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읍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이 공간을 임산물 6차 산업단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30억 원을 들여 농경문화체험관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별도의 건물까지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 농경문화체험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산물 6차 산업단지 프로그램을 하는 건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완주군이 2001년에 지은 역참문화전시관이 외면받자 유물을 옮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빛 좋은 개설구식의 문화공간에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주시가 학교 신설이 취소된 교육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려고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원룸과 주택단지 사이로 드넓은 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0년 전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비워놨던 곳입니다. 하지만 학생 수요가 예상보다 적고 인근에 다른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2016년 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전주시가 교육용지의 3분의 1가량만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일반 주택용지로 바꿔 팔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예상되는 부지 판매금 40억 원은 복지관 건설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뭘로 할 것인가 이것이 담아야 되는데 주차장이나 공공이용시설이나 공원으로 일부 활용하고요.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 취소되면서 이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주택용지로 바뀌면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당초 조성 취지에 맞게 전체 부지를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겠다고 이걸 팔아서 거기다가 복지회관 짓겠다고 그렇게 되면 뭐 그런 행정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뭐 다 바보예요? 그러면 학교 질 때까지 놔두던지 해야지. 전주시는 반발이 거세지자 개발 방안에 대해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이번엔 수년 동안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회사가 피해 사실을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회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ASA 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김정숙 씨가 회사에서 수년 동안 일어났던 성폭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 책임자인 A씨가 2013년부터 4년 동안 상습적으로 같은 팀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몸을 만지고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몸을 더 두고 가슴에 손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16년에 술 마시고 와가지고 혼자 쉬고 있는데 와서 나랑 사귀자고. 그래서 이해가 싫다고 계속 사귀자고. 성희롱은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나한테 술 한 잔만 잘 사줘봐. 술 한 잔 사주면 내가 좋은 자리다가 앉혀줄게. 그러는 거야. 당시 직원들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에게 이를 알렸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반장하게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반장은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회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회사의 기록, 또 증언, 또는 이제 당사자 면담, 뭐 이걸 이제 하던 다 했는데 거기서도 확인이 안 되니. 민주노총과 여성단체들은 회사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는 성폭력 피해가 더 있는지 ASA 전주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5,700억 원이 늘어난 7조 6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320건의 신규 사업이 반영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같은 전북의 핵심 현안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7조 6,0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7조 700억 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5,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 개발 150억 원, 상용차 혁신 성장 115억 원 등 320개 신규 사업에 4,300억 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5조 2천억 원대 규모의 재정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도 올해보다 25%가 늘어난 1조 4천억 원이 배정됐고 SOC와 안전, 환경 분야, 관광 분야 예산이 10% 이상 늘었습니다. 전라유학 활성화,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설립 등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액수, 많은 건수의 신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씨앗이 성장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를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잼버리 대회,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전라북도의 핵심 현안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가 예산이 이처럼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건 자유한국당이 빠지고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예산안이 심의됐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잇따라 표류했던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에 전라북도 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던 것도 잠시.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대신 나머지 야당들과 현안을 협의하면서 상황이 급 반전됐습니다. 선거법 협의체에는 전북 의원이 셋이나 들어갔고 국가 예산안 협의체에도 박주현 의원과 군산 출신 최이배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절대 액수를 늘리는 것은 좀 제한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신규 사업 위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1차로 그동안 집어넣었던 신규 사업을 계속 밀어 넣으면서 제1야당이 빠진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주가 아닌 평화당과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이 공존하는 구도가 결과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데 득이 된 겁니다. 이내 야당과 여당이 협상한 안, 합의한 안이 어제 저녁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라북도 예산이 거의 100% 반영이 된 거죠.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이제 관심은 정기국회에서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현안 법안들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안별로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탄소법은 90리 넘게 왔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법은 40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탄소법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공공의료대법은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선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리당략적인 계산이 다 없어졌을 때 순수하게 의료 논리로 이거 공공의료 필요하다. 그래서 5월 달에 임시국회나 이렇게 소집해서 나머지 잔여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라북도는 공공의료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부지도 확보된 만큼 법안 통과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장수군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업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지난 매사냥 공개시연회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장수군과 남원 세무서, 북전주 세무서가 장수군청에 국세와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사업자 등록증 교부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은 이달 말에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최초로 장수군의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됨에 따라 각종 세무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지난 매사냥 공개시연회가 오는 14일 백운면에서 열립니다. 매사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렵술 가운데 하나로 눈이 많은 백운면 일대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옛 88 고속도로인 광주대구 고속도로 남원터널 조명을 LED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내년 2월까지 모두 10억 원을 들여 조도가 낮은 기존의 나트륨 조명을 모두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번 터널 조명 개선 사업을 세계적이고 안전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올해 농산시책 추진 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농업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첫 평가에서 전라도와 대구, 경남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전북은 농생명 분야 맞춤 인력 양성과 정읍지의 이전 공공기관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개방형 IT센터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전라도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관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은 올해 설과 추석에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상직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설 이후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낮 동안에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6도, 익산 7도, 진안과 장수는 4도에 그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 새벽에는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임실군 지사면 계산마을 주민들이 23만 1,000원, 임실군 덕치면 자경마을 주민들이 7만 9,000원, 김제시 요촌동 전초암마을 주민들이 22만 1,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